자, 신형 아반떼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를 살펴봤을 때도 이전 세대인 AD 아반떼에 비해서 몇 단계는 높아진 듯한, 굉장히 그 변화의 폭이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포맷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는 이 라인과 그다음에 이런 일직선 라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큰 라인을 또 많이 사용했네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이전 아반떼보다 좀 이 대시보드 느낌이 좀 낮아졌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만 좀 튀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래로 좀 내려간 듯한 느낌. 그리고 반면 이 센터 부분은 또 굉장히 높아진 듯한 느낌. 전반적인 이 포지션 느낌이 운전 자세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대시보드 앞쪽에 있는 그 라인이 이렇게 음각으로 파져 있는 라인이 돌아서 도어까지 요 라인을 타고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감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신형 산타페가 나왔을 때도 이런 같은 방식을 했었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형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디귿자로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적당한 양감의 이 크기가 굉장히 실제로 보면은 이 양감을 되게 보기 좋은 크기로 굉장히 입체적이고 괜찮은 스티어링 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현대 작은 차급에서 돌려 쓰던 그 스티어링 휠에 대한 제가 불만이 있었는데, 여기와 여기가 그냥 수평으로 이어지고 이쪽만 좀 입체감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전체가 그냥 입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서 그냥 쑥 들어가서 요렇게 이어지죠. 이런 모습들. 그리고 당연히 이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디귿자로 생긴 부분이 지금 이 앞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디귿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옆에서만 조금 바라봐도 이렇게 디귿자로 내려오던 부분이 날개처럼 이렇게 좁아졌다가 이쪽으로 넓어져서 요렇게 뒤쪽으로 쭉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뭐 잡는 느낌 다 나무랄 것 없이 좋고, 이것이 그냥 평평하게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똑같은 곡률에 그냥 이걸 뚝 잘랐을 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딱 왔을 때는 이렇게 좀 납작하게 눌려 있는 듯한 요런 이렇게 각 섹터마다 섹션을 끌었을 때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좀 변화가 있는 디자인이네요. 잡는 느낌도 뭐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이렇게 잡고서 운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스티어링 휠에 있는 스위치들,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굉장히 조작하기 편한 부분들, 이런 거는 스티어링 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그 소나타처럼 평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잡힐 수 있다는 점. 아반떼급의 차급에서 이렇게 금속 페인트 칠된 테두리를 넣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요것을 넣음으로써 또 이렇게 조금 더 고급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계기판이 풀 LCD 계기판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화면은 두 개의 화면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이쪽 마감이 어떤 접합선 끊어지는 뭐 파팅 라인 같은 것이 없이 하나로 쭉 이어지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의 테마를 보고 계신데 이렇게 원형으로 된 아주 밝은 색상이 좀 들어갔네요. 이 밝은 색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낮에 볼 때는 선명할지 모르겠는데, 밤에 이렇게 넓은 면적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약간 좀 눈에 거슬릴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굉장히 밝게 이렇게 콘트라스트를 줬네요. 물론 이것은 그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계기판 테마가 바뀌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된 계기판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바뀌고, 이게 이제 일반 모드로 했을 텐데, 근데 뭐 다행히 이 노멀 모드로 할 때도 이쪽에 설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계기판으로 항시 바뀌도록 그렇게 뭐 설정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왕 그 풀 LCD 계기판으로 했다면은 그 예전에 있던 고전적인 이 다이얼 두 개에 가운데에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 이런 식보다는 좀 아예 새로운 그냥 디지털에서만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모양으로 뭐 이렇게 쭉 뭐 해가지고 뭐 그래픽을 해서 타코메터를 보여주고, 속도는 어차피 사람들이 숫자로만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잘 안 보기 때문에 숫자를 좀 큼직하게 이렇게 뭐 한다던가, 대충 살펴보면은
뭐 주행에 관한 거 이렇게 가운데 그래픽으로 그래픽이 좀 더 이렇게 LCD에 맞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각종 정보들 주유 후 정보네요. 그 다음에 누적 정보, 폰트도 뭐 큼직큼직하고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이것은 아무래도 그 순간 연비를 보여주는 게이지가 아닌가 싶고, 이쪽에 이제 리터당 연비, 우리가 말하는 그 연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주유할 때까지 168km 남았다고 나와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항시적으로 뭐 온도와 함께 이렇게 쭉 그냥 보여주는 것들, 이건 아마 주행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갈한 느낌으로 이렇게 뭘 굳이 바꾸지 않아도 쓱 쳐다봐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내비게이션 화면도 길쭉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그 바로가기 버튼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설정으로 뭐 바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것은 이전에 있던 뭐 이제 아이콘만 바뀌었을 뿐이지, 크게 이제 기존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과 좀 다른 점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프로필을 이제 뭐 사람별로, 운전자별로 설정한다거나 뭐 사운드, 차량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별 표시되어 있는 사용자 버튼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쪽에 있는 이 별표 모양의 즐겨찾기 버튼을 내가 원하는 버튼으로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뭐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 와이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램프를 조절하는 부분은 소나타의 그 부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새로 바뀐 거라서 이전에 있던 그거보다는 뭐 훨씬 좋죠, 느낌이. 조작감이 굉장히 이전 거보다 굉장히 절도감이 있게 딱딱딱딱 하는 느낌이 나네요. 이거 움직이는 거 하나만 봐도 더 딱딱딱딱딱딱 또도도독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줍니다. 스티어링 휠에 이제 위치를, 포지션을 조정할 때 요 밑에 있는 요거 레버를 내리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예전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절도 없이 약간 먹먹한 느낌이었는데 가볍게 굉장히 움직이고, 그 다음에 텔레스코픽 할 때도 뭐 들어갔다 들락날락 하는 느낌이 상당히 뭔가 여기에 이제 들락날락 하는 레일을 잘 타고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송풍구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뚫려 있는 건 아니고요. 딱 요 송풍구 있는 부분만 요렇게 여기까지, 요 선 보이시죠? 요렇게 뚫려 있습니다. 송풍구를 조작하는 느낌은 이것도 굉장히 뻑뻑하게 절대 싸구려 느낌이 안 나게 잘 했네요. 그리고 요쪽으로 딱 갔을 때 닫히도록 한 느낌, 딱 막아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 약간 요거의 강성이 그렇게 세진 않은지 이렇게 약간 휘청휘청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점들이 이쪽도 그런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갔을 때 이게 단단한 것이 아니라 약간 휘청휘청해서, 이것이 좀 이렇게 너무 길다 보니까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렇게 휘청휘청 약간 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한 부분 중에 마음에 드는 점은 이것이 굉장히 얇게 들어갔다는 점인데, 이것이 좀 굵게 들어갔다거나 어떤 특정 무늬를 이렇게 K5처럼 뭐 점선을 했다거나 그렇게 들어갔으면 좀 세련되지 않아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할 수 있는 한 정말 얇게 집어넣었다는 점이 좀 세련된 맛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메탈 페인트를 적용해서 예전에 뭐 제네시스에서나 시도할 법한 이런 가치를 부여했다는 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그마하게 볼륨이 들어갔는데, 볼륨 다이얼은 예전부터 이 현대차가 계속 가벼운 터치감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 같네요. 누르는 느낌, 깨기가 어떤 주도권 같은 것들이 네. 누르는 느낌은 굉장히 반발력이 빨딱 잘 일어나게끔 이런 터치감에도 좀 향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볼륨 다이얼의 디테일도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무늬를 내놨던 것도 제네시스 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아반떼까지 내려왔다는 점, 이런 것이 준중형 소비자까지 한테 혜택을 보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동 버튼이 이제 또 이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게 좀 스포티한 것을 표방하고 나온 만큼 시동 버튼이 아마 여기 있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서 바로 시동 버튼을 누르고 바로 기어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스포티하게 공조기를 조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이제 별도의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조작했을 때 정보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요 위에 디스플레이에다가 하고 이런 것들을 요새 안 만드는 추세이기도 한데, 다행히 이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그 공조장치의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공조기 다이얼에도 역시나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서 만지는 느낌을 좋게 한 것,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가볍네요. 가벼운 느낌. 그리고 오토를 3단계로 세게 이렇게 살살 나오게 해서, 오토로 설정했더라도 이것이 그 온도를 맞추느라고 자동으로 굉장히 세게 바로 송풍을 해주는 것들을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3단계로 한 거 괜찮네요. 표시창 부분은 아마 눈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약간 반광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창 부분이 재질감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벌써 좀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센터 스택 부분, 기어를 조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아반떼하고는 많이 달라 보이네요.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암레스트 부분도 많이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아마 인체공학적인 것을 좀 생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바로 이렇게 팔을 딱 걸치면은 팔이 편안하게 걸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어 노브가 좀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고, 이렇게 아우디에서 아마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 납작한 부분, 전자식 기어 노브가 아닌데 이런 것을 좀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차에 타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는 이것을 이제 드라이빙으로 놓고 운전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팔을 딱 걸쳤을 때 손이 바로 여기 딱 닿을 수 있는 요런 각도, 시프트가 됐을 때 약간 요런 각도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오른손을 좀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운전하면서 요 잡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포지션 부분들, 어떤 운전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특히 이 센터 부분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 아래에 이렇게 고무 재질로 휴대폰을 무선 충전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각종 포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좀 좁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 센터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스위치 이 부분하고 간섭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좀 생각보다 좁은 느낌이 드는데, 하긴 뭐 이거 좁다고 해서 뭐 그렇게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면 차라리 이거 그냥 높이 올려주고 운전 자세 잘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하는 부분은 이렇게 구멍이 좀 뻥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아마도 휴대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덕트 같은 게 구멍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바람이 나와서 휴대폰을 좀 냉각을 시켜주는 기능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납작한 모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손을 얹어서 뭐 여기를 눌러서 뭐 시프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앞에 요렇게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을 잡고 요렇게 시프팅을 하게 됩니다. 옆으로 빼서 수동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 요렇게 자, 옆에 있는 스위치류들 한번 보시고요. 납작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의 재질은 약간 좀 무광도 잘 돼 있거니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록볼록한 이런 입자들이 있어서 또 지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컵홀더 부분도 굉장히 깊숙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위치 맞바꾼다는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것을 빼가지고 이렇게 스위치로 맞바꾸면은 높아져서 이것을 좀 작은 컵을 사용할 때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록 한 배려도 보이네요. 이런 거는 처음 보는 디자인이네요. 암레스트의 뭐 촉감도 푹신푹신하고, 이것을 열었을 때 이 정도 깊이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휴대폰을 고속 충전할 수 있는 지금 고속 충전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넣어놓고 뭐 충전을 해도 될 것 같네요. 계기판 옆쪽에 보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 대시보드에 이것이 딱 길쭉한 디스플레이가 물려있는 형식이다 보니까 여기서 끊기면은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좀 디자인의 약간 균형감을 위해서 이쪽도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에 특별한 용도는 없다고 하네요. 그냥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해놓은 부분인데, 아무 기능이 없는 것을 너무 이렇게 콘트라스트를 좀 세게 줘서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자, 대시보드의 형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쑥 파고들고 이것이 좀 낮아졌다고 했죠. 예전에 이 대시보드가 높았을 때는 여기서 바람이 나와서 이쪽 창 쪽에 있는 성에를 제거해주는 그런 공기 토출구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게 쑥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이 사이드 미러의 시야를 가리는 성에를 좀 제거해줄 수 있는 공기 토출구가 이쪽에 있다는 점. 예전에 도어 캐치가 이쪽에 있었는데 도어 캐치가 바짝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장치들의 두께가 있겠죠. 두께가 만약에 여기에 있거나 하면은 이쪽이 좀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쪽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어서 좀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어를 바짝 이쪽을 파게 됨으로써 또 이 대시보드의 선도 원래 이쪽에 있었을 텐데 요 밖으로 밀어낼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밀어서 대시보드도 좀 더 수평적으로 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대시보드 높이를 예전보다 낮춘 것도 낮춤으로 하면 이제 당연히 이쪽 공간이 좀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넓히고 뭐 이쪽으로도 넓히고, 그래서 좀 탁 트인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강조했던 생각이 드네요. 도어 캐치는 굉장히 길쭉하게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는데 좀 플라스틱 느낌이 좀 많이 난다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많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뭐 거의 작동하는 느낌도 비슷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아마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런 스위치류 같은 것은 마감이 오히려 옛날 것의 그 구형 모델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핸들 왼쪽 옆에 있는 이런 조작부들도 한번 보시고요. 정말 스위치가 있는 요 기능을 하는 부분 외에는 또 깎았죠. 깎아서 필요한 부분만 툭 튀어나오게. 도어를 열고 나갈 때도 예전에는 요 가운데 부분까지 플라스틱 스텝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줄였네요. 요쪽 딱 실내 내장재가 시작되는 부분까지만 플라스틱 부분이 있고, 여기 고무가 그냥 쭉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원가 절감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다른 곳에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도어 트림의 재질을 살펴보자면 예전에는 여기가 좀 푹신푹신한 마감재를 썼었는데 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만 좀 푹신푹신한 느낌, 그리고 그 아래 팔이 닿는 부분도 소프트한 소재를 썼네요. 좀 그래도 상당히 좀 스마트하게 원가 절감을 해가면서 좀 좋아질 부분들은 더 좋아지게 뭐 그렇게 했습니다. 실내 조명 부분을 보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예전 것과는 이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그 선글라스 케이스는 이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이렇게 뭔가 좀 반짝반짝한 이런 부분인데, 여기가 뭐 마치 불이 들어올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뭐 무드 조명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제 조명, 이런 부분에도 좀 금속 테두리 느낌을 넣었죠.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고급스러워졌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화장 거울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옛날 차에서 안 바뀐 부분, 유일하게 안 바뀐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아반떼 MD 때부터 AD를 거쳐서 이 CN7 아반떼까지 3대에 걸쳐서 살아남은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언젠가는 바뀌겠죠? 자, 기둥 부분, A필러 부분은 소재를 너무 저렴한 것으로 바꾸지 않은 점은 굉장히 잘하는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위에 있는 헤드라이너 부분은 좀 저렴한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있던 그 소재네, 비슷하네요, 거의. 시트의 형상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뭔가 스포츠카에서나 있을 법한 굉장히 굵은 주름들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볼스터 부분에 디자인을 좀 강조를 했죠.
실제로도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전에 있던 아반떼보다는 몸을 좀 더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드네요. 뭐 시트의 소재감이라든지 이런 가죽은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이렇게 스티치가 박혀 있는데 파이핑도 함께 돼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괜찮은데, 이 파이핑에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점선 같은 것들, 이 디테일이 굉장히 작은 디테일인데 갈수록 이렇게 이런 굉장히 손가락보다 작은 부분에 여러 줄 넣었죠 벌써? 이렇게 점점 디자인이 정밀해지고 정교해진다는 이런 것도 요즘 자동차의 좀 디자인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실내 룸미러 또한 이렇게 베젤이 좀 얇아지면서 이전에 있던 투박한 것과 좀 바뀌었다는 것이 좀 고무적인데요. 그리고 형상도 이 밑에를 좁게 하고 위에를 넓게 했는데 예전에는 이 반대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것이 맞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비친 뒷유리의 형상이 위가 넓고 아래가 좁게 되겠죠. 자, 뒷좌석은 뭐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실내 공간의 넓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그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아마 시트 포지션이 좀 낮아져서 그런지 이 발 부분 공간은 살짝 좁아진 것 같은데, 뭐 발을 넣을 일이 뭐 크게 있을 것 같진 않고요. 뒷좌석이 도어 트림 부분에 아마 요 마감까지 좀 저렴한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거는 스위치는 좀 저렴한데 요 부분은 좀 그나마 좀 다른 소재로, 반듯한 소재로 해줬는데 뒷부분에는 여기까지도, 요 면까지도 원가 절감은 좀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좌석 뒷부분에 있는 선반도 한번 보시고요. 선반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좀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쪽 C필러 쪽 안쪽 커버 부분도 이렇게 파냈습니다. 파내서 좀 하여튼 쓸데없는 부분은 거의 그냥 다이어트를 시키면서 다 깎아냈네요. 다 깎아냈어요. 여기도 깎아내고, 저쪽에 좀 생소한 그 벤트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아마 공기가 나가는 부분이 아닐까 좀 예측이 됩니다. 뒷좌석 암레스트 이렇게 내렸을 때, 자, 예전 모델들은 여기 밑에까지 이것이 내려와서 닿아가지고 높이도 좀 낮았을 뿐더러 여기 닿으면 막 자국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여기 밑에 공간이 붕 떠 있습니다. 이렇게 붕 떠 있어서 보다 더 좀 위쪽으로 올라와서 팔을 거치할 수 있는 높이가 제대로 맞춰진 느낌이 좀 듭니다. 뒷좌석 에어벤트도 한번 보시고요. 베이지 투톤으로 된 실내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쪽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감싸는 부분, 두 번째 단과 시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밝은 톤으로 이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좀 색상이 달라서 색다른 느낌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소재 같은 것들이 플라스틱이 아무래도 많이 이런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올블랙으로 전체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전체 올블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반떼 CN7 새 모델의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에 있어서도 어떻게 좀 조금 더 싸게 할 부분들을 싸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급스럽게 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도록 원가 절감과 그 다음에 고급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